안녕하세요. 양천구 1학년 여러분 모두 중간고사는 잘 쳤나요? 중간고사 잘 쳤어요? 자, 중간고사 이후 첫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됐는데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미리 공지해서 들은 학생들도 있겠지만 이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격주로 수업을 하면서 장기화가 되다 보니까 앞으로 온라인 수업도 이제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같이 수업을 준비할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고사 이전에 온라인으로 진도 나갔던 부분을 이어서 기말고사 진도 범위를 나갈 거고요. 마찬가지로 등교를 했을 때 이 부분은 복습을 해줄 거긴 하지만 지금이 수업을 하는 거니까 잘 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선생님이 지금 그냥 카메라 앞에서 찍는 게 선생님도 사실 처음이라서 굉장히 어색하고 좀 떨리고 그래서 약간 버벅거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면 좋겠고 오늘 같이 나갈 거예요. 시작부터 선생님이 좀 PPT를 어떻게 하면 재밌게 만들어 볼까 하다가 만들어 본 건데 같이 한번 볼게요. 짠! 여러분 과학 좋아하세요? 선생님은 과학 좋아하는데 이 사진은 어플로 찍고 지금은 일반 카메라로 좀 다르죠. 그래서 오늘 수업한 단원 한번 볼게요. 자, 오늘 수업할 단원은 자, 2단원, 대단원, 2단원의 시스템과 상호작용 중에서 중단원, 상단원, 생명 시스템의 선생님과 수업할 부분은 생명 시스템의 기본 단위입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중학교에서도 배운 내용이 많고 선생님이 찾아보니까 생원, 생투에서도 여기서 조금만 더 확장돼서 나오는 부분이라 약간 외울 게 많아서 사실 조금 부담스러울 수는 있지만 되게 어려운 내용 없이 우리 몸이 그리고 생명계가, 생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자, 우선 우리가 세포를 포도당 합성 공장에 한번 비유해서 볼게요. 이거 교과서 141쪽에 나와 있는 그림인데 짠! 중간에 너무 귀여운 이거 공장 주인인가요가 앉아 있고 이거를 이제 포도당을 합성하는 공장에 비유한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포도당 합성 공장을 세포에다 비유했을 때 맨 가운데 제일 중요해 보이는 이 가운데 중앙 통제소 포도당 공장이라면 포도당 생산량을 결정하고 조절도 하고 작동하게 하는 거 이거를 세포에 비하면 우리가 사실 중학교 때 세포 안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배웠어요.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이 중앙 통제소는 세포에 비유하면 뭐로 비유할 수가 있을까요? 그쵸. 뭐든지 제일 중요한 핵이 되겠죠. 핵. 세포에서는 핵이 그 세포가 어떻게 작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유전물질을 담당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해서 중앙통제소를 세포랑 비교하면은 핵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 위로 가볼까요? 공장이 작동하는데 필요한 형태의 에너지를 생산한다. 이거는 우리가 배운 세포 소기관 중에 어떤 거에 해당할까요? 그쵸. 바로 미토콘드리아에 해당할 겁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중학교 때도 배웠겠지만 우리가 세포가 필요할 때 필요한 에너지를 ATP를 생산하는 곳이죠. 그러면 내가 포도당 공장인데 이 포도당을 합성하는 건 세포에서는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굳이 비교하자면 우리가 엽록체에다가 비교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엽록체에서 포도당 양분을 만드는 걸 배웠죠. 그 다음에 공장 안팎으로 생성물이 드나드는 통로는 세포에 비교하면 뭐가 될까요? 네, 바로 세포막이 될 거예요. 선생님이 스포를 하나 하면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는 사실 세포막을 중심으로 한번 배워보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세포에 우리가 들어있는 소기관들을 포도당 합성 공장이랑 비교해봤는데 사실 미토콘드리아, 엽록체, 그 다음에 세포막, 핵 전부 우리가 다 배웠다는 거 이렇게 비유를 할 수 있구나라는 걸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교과서 넘겨서 142쪽으로 한번 볼게요. 사실 이 소단원 하나가 3차시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번 수업 시간 말고는 다음 시간에는 실험도 있고 다다음 시간에도 실험도 있고 조금 학습할 내용이 많은데 이번 시간은 조금 지루하거나 너무 쉬울 수가 있어요. 그냥 우리가 소기관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결국 걔네가 세포를 어떻게 이루는지 암기죠, 암기. 사실 대부분이 암기가 들어가서 지루할 수도 있지만 한번 선생님과 같이 자세히 볼게요. 자, 그러면 학습 목표는 이번 단원에
생물은 생명 시스템의 기본 단위 아까도 비교한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할 수가 있고 세포의 구조와 기능,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은 세포의 구조에 대해서도 알아볼 거고요. 세포의 생명 원생을 유지하기 위해 아까 쌤이 약간 스포했죠? 제일 중요한 거 세포막을 경계로 물질 출입이 일어난다는 것을 아까 출입문이었잖아. 그거랑 똑같이 세포의 출입문이라고 할 수 있는 세포막을 통해서 물질이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맨 처음에 우리가 생명체의 구성 단계를 한번 볼게요. 제일 생명체의 가장 기초가 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뭘까요? 그렇습니다. 세포죠, 세포. 그래서 세포는 생명 시스템의 가장 구조적이면서 기능적인 기본 단위가 되는 거예요. 세포 하나하나가, 그 너무 작은 세포 하나하나가 커다란 생명 시스템의 구조적이자 기능적 단위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세포가 모여서 모양과 기능이 비슷한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가 막 조직 검사 이런 거 들어봤죠? 다 그 말하는 조직이 이 조직이에요. 그 형님들 조직 말고. 근데 사실 그것도 모임이잖아요. 결론적으로는 모양과 기능이 비슷한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되고 또 조직이 모여서 고유한 형태와 기능을 나타내면 기관이라고 하게 됩니다. 이제 뭐 기관이라고 말하면 좀 쉽게 이해를 하려면 그 우리 장기 있죠. 장기 하나하나를 기관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심장, 위, 뭐 이자, 간 이렇게 해서 고유한 형태, 모양도 있고 그 다음에 심장이 하는 일, 간이 하는 일 다 있잖아요. 뭐 눈, 코, 뭐 여러 가지 식도 이런 애들 기능을 가지게 되는 기관이 되고요. 결론적으로는 그 기관이 다 모여서 독립된 구조와 기능을 가진 하나의 생명체가 되면 개체가 됩니다. 개체는 선생님도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 한 명 한 명도 개체가 될 거고 뭐 강아지 한 마리, 그 다음에 뭐 꽃 한 송이 하나하나가 다 개체가 될 겁니다. 사실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배워보고 떠올리면은 이게 동물과 식물의 공통이 세포가 기본이 되어서 모여서 조직이 되고 조직이 모여서 기관이 되고 또 기관들이 다 자기의 기능을 나타내서 모여서 개체가 되겠죠. 물론 식물에서는 세포와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되고 조직과 기관 사이에 조직계라는 게 있고요. 좀 비슷한 조직이 모인 거고 동물 세포에서는 기관이 모이면 기관계라는 것도 있어요. 소화기관이 모이면 소화계, 뭐 숨쉬거나 뭐 숨 쉬는 기관이 모이면 호흡계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우리가 그냥 가장 큰 틀 동식물 공통으로 세포와 조직, 기관, 개체, 결론적으로 생명체는 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구성이 된다. 여기까지도 쉬워요. 여기까지도 쉽죠. 근데 지금 교과서에 엄청 큰 그림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포가 어떻게 생겼고 그 소기관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세포의 구조와 기능 보면 일단 이게 교과서 142쪽과 143쪽에 걸쳐져 있는 그림인데 일단 선생님이 여기서 한번 크게 얘네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소개를 해주고 그 다음에 뒤에 이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여기 보니까 제일 보이는 게 뭐예요? 일단 번호도 넘버링도 1번으로 붙여져 있고 실제로 우리가 뭔가 핵이라는 거 너무 중요해 보이죠. 여기 동물 세포에도 핵이 보이고 식물 세포에도 핵이 보이죠. 핵은 뭘 하나요? 핵이 결국 뭘 하나요? 핵이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핵이 중요한 이유는 선생님 글씨가 굉장히 이상하게 나오네요. 자, 핵 뭐예요? 핵이 세포에서 아까 제일 중요한 중앙 통제서 역할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핵에는 가장 중요한 유전 물질인 DNA가 들어있고 유전 물질인 DNA가 들어있고 이 핵이 세포의 생명 활동을 조절합니다. 생명 활동을 조절해요. 이거 이따가 PPT로 정리할 건데 지금은 간단하게 할 건데 그래서 이 핵이 중요한 게 동물세포랑 식물세포에도 한 가운데 있더라. 자, 그 다음에 한번 보면은 뭐가 있냐면 일단 소포체라는 게 보여요. 소포체 2번 소포체가 보이는데 자, 소포체가 보이죠? 식물세포에는 일단 소포체가 이렇게 하나만 있는데 지금 소포체라는 게 교과서에 보면 설명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뭐 단백질 소포체는 그
리보솜이 합성한 단백질을 골지체나 세포, 그러니까 결국 단백질을 이동시켜주는 거예요. 단백질을 이동시켜주는 건데 지금 소포체를 보면 거친면 소포체랑 매끈면 소포체가 나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거친면 소포체를 조금 한자로 옛날 말로는 조면 소포체라고 하고 매끈면 소포체는 활면 소포체라고도 하는데 그 둘 차이는 잘 보면 이 거친면 소포체랑 매끈면 소포체의 차이는 뭐냐면 이 거친면과 매끈면을 나누는 차이는 바로 여기 지금 거친면 소포체 혹시 이거 PPT 그림이 잘 안 보이면 교과서 그림 같이 보면 돼요. 이 조그만 좁쌀, 이 파란 색깔 좁쌀 같은 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거친면 소포체는 리보솜이 붙어 있습니다. 리보솜이 붙어 있는 소포체가 거친면 소포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도돌도돌 나 있잖아요. 그러면 매끈면 소포체는 여기 그림을 보면 리보솜이 없어요. 리보솜도 있다 할 건데 리보솜이 없으니까 리보솜이 붙어 있고 없고로 우리가 거친면 소포체, 매끈면 소포체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친면 소포체는 주로 그림에서도 있지만 핵 가까이에 위치해 있고요. 리보솜이 붙어 있으면서도 핵 가까이에 위치해 있고 매끈면 소포체는 약간 핵으로부터 떨어진 자리에 위치해 있고 또 한 가지 더 차이를 알아보면 이 거친면 소포체는 이 그림을 보면 되게 약간 넓은 막 모양이에요. 넓은 막 모양인데 매끈면 소포체는 약간 이 산호가지, 산호초 모양이라고 해야 하나? 이 모양을 그냥 관다발형이라고는 하는데 관다발 형태를 띈다. 관다발이라고 이렇게 모여서 관처럼 돼 있는 건데 결론적으로는 표면적을 넓히는 효과가 있긴 해요. 근데 이렇게 자세히 알 필요는 없고 소포체는 단백질을 이동시켜 줄 거예요. 골지체나 다른 세포로 옮겨주는 다른 곳으로 옮겨주는 단백질을 이동시켜 주는 건데 거친면 소포체는 리보솜이 붙어 있고 매끈면 소포체는 리보솜이 떨어져 있더라. 뭐 자세한 차이를 알면 아까 선생님이 말한 부분의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데 이름으로 외워보자. 우리 소포 보내잖아요. 소포 보내는 거야. 단백질을 이동시켜 주는 겁니다. 약간 억지스럽지만 사실은 외울 게 많고 공부할 게 많으니까 내가 기억하기 쉽고 의미 있는 나만의 기억 방식을 외우는 것도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소포체를 했어요. 그러면 아까 뭐 리보솜이 붙어있고 말고로 한다면서요. 그러면 리보솜은 뭘까? 여기 지금 이 작은 파란색 점으로 있는 애들, 그 다음에 식물세포에도 마찬가지로 여기 리보솜이 이렇게 막 보이잖아요. 그러면 리보솜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리보솜은 바로 세포 내에서 단백질을 합성합니다. 리보솜은 그 작은 알갱이 모양인데 여기서 단백질을 합성할 거예요. 그래서 그 아까 거친면 소포체는 리보솜이 붙어 있으니까 거기서 만들어진 단백질을 골지체나 세포의 다른 소기관으로 이동시켜 주는 건데 그러면 매끈면 소포체는 리보솜이 없잖아요. 여기서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는 건 아닌데 이 매끈면 소포체에서는 단백질을 만드는 리보솜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지질이나 스테로이드를 합성하기도 하고 이거는 참고로 알아두세요. 그래서 매끈면 소포체는 지질이랑 스테로이드를 합성하기도 하고 혹은 알코올 같은 유기물의 해독 작용에도 매끈면 소포체가 관여한다고 합니다. 물론 해독은 주로 간에서 일어나긴 하는데 그 간 안에 있는 매끈면 소포체에서 그런 기능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뭐 지급에서는 뭐 이렇게 구석구석 하나 얘가 뭐 핵에 가까이 있고 얘가 핵에 멀리 있는데 관다발이 어떠냐 이렇게까지는 아는 게 이번 단원의 목표는 아니라서 그냥 공부할 때 궁금할 수 있으니까 여기 알아두되 참고로 알아두세요. 그래서 매끈면 소포체는 지질과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의 합성에 관여하고 뭐 해독 기능도 한다. 어쨌거나 중요한 기능은 선생님이 여기 적어놨으니까 이거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보일까요? 또 공통으로 또 있는 거 번호 순서대로 할게요. 여기 미토콘드리아가 동물세포랑 식물세포에서 다 보이죠? 미토콘드리아. 그러면 미토콘드리아는 이것도 중학교 때 배운 건데 어떤 걸 하나요? 미토콘드리아는 그렇죠. 세포 호흡이 일어나서 만들어진 필요한 에너지를 만드는 건데 결론적으로 내가 세포 활동, 얘네들도 생명체이기 때문에 활동할 때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형태의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필요한 형태의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그 우리가 필요한 형태의 에너지는 뭔가요? 필요한 형태의 에너지는 바로 ATP겠죠. ATP가 ADP로 되는 과정에서 생성하는 에너지를 쓰는 건데 어쨌거나 이 미토콘드리아에서는 우리가 세포가 생명 활동할 때 필요한 형태의 에너지를 생산한다라고 알면 되겠죠. 그 세포 호흡 자체가 일어나고 그 양분을 만드는 거는 아까 식물세포에 있는 사실 엽록체였고요. 이따가 하겠지만 그 만드는 거 자체는 엽록체, 포도당을 만드는 거는 엽록체였고 내가 생명활동에 필요한 형태의 에너지 ATP로 바꿔서 만드는 게 미토콘드리아입니다. 그러면 동물세포에서는 이 정도고 그 다음에 뭘 볼까요? 뭘 볼까요? 여기 지금 골지체 보이나요? 골지체 약간 색깔이 좀 더 진한 갈색으로 그려진 골지체도 있어요. 그래서 골지체는 단백질을 여기 자리가 없으니까 쌤이 여기 위에다 쓸게요. 그러면 골지체는 어떤 걸 하냐면 단백질을 세포 밖으로 이동시켜주는 세포 밖으로 분비하는 역할을 해요. 아까 세포기관 내에서 리보솜이 단백질을 합성을 했고 그 소포체가 정확히 말하면 거치면 소포체가 골지체나 다른 세포 소기관으로 단백질을 이동시켜준다 그랬잖아요. 그럼 골지체까지 도달했다면 이 골지체는 단백질을 세포 밖으로 분비하는 데 역할을 합니다. 뭐 골지체도 사실 이게 다 우글우글 비슷하게 생겼어요. 골지체라는 이름도 익숙치 않겠지만 혹시 여러분 골판지 아나요? 골판지가 그 종이 사이를 이렇게 생겼는데 골지체처럼 생겼다는 건 억지스럽나요? 어쨌거나 골지체도 이렇게 말려있는 모양으로 단백질을 세포 밖으로 분비하는 데 관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뭐가 남았나요? 우리가 지금 이제 선생님 골지체 5번 했으니까 6번 가볼게요. 6번은 뭐예요? 동물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세포막. 그 다음에 식물세포도 세포벽 안에 이 세포의 소기관들을 둘러싸고 있는 세포막이 보이죠? 세포막은 이번 단원에서 사실 아주 중요한 소기관인데 아까 출입문 역할을 한다 그랬죠. 그럼 세포막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그렇지. 세포를 둘러싸서 세포와 세포 밖에 외부 환경을 분리하고 제일 중요한 거 세포와 세포 외부? 선생님 말이 계속 꼬이네. 세포와 외부를 분리하고 세포랑 외부를 분리하면서 출입물 역할. 그렇죠. 그래서 물질의 출입을 관여하는 거예요. 물질의 출입을 관여한다. 물질의 출입도 관여한다. 그래서 세포막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다음 7번이 세포벽인데 약간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때 많이 배웠죠. 세포벽은 선생님이 안 써도 되겠나요? 그렇지.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 식물세포에만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 형태를 유지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식물세포에만 있는 게 엽록체죠. 엽록체는 아까도 말했지만 이거 뭐 하는데요? 그렇죠. 엽록체는 세포 호흡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그냥 키워드만 써줄게요. 광합성이 일어나서 양분을 생성한다. 즉 포도당을 형성한다. 그 다음에 또 9번. 이제 9번 누군가요? 액포죠. 액포는 뭐냐면 결국 물, 그 다음에 색소 노폐물을 저장하는 저장 공간이에요. 저장하는 주머니 같은 거. 포가 주머니다. 그래서 액포는 물이나 색소나 노폐물 등을 저장하는데 얘는 식물세포에 크게 발달돼서 식물세포에만 있다고 하기는 좀 그런데 사실은 동물세포에서는 잘 보이지 않고요. 식물세포, 특히나 더 성숙한 식물, 더 자란 생물일수록 더 크기가 큰 발달된 액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또 그 다음에 그림에는 있는데 안 보이는 우리 교과서에 설명이 없는 애들이 누가 있을까요? 누가 있냐면 리소좀이 있겠죠. 그러니까 리소좀은 교과서에도 있는데 교과서에는 이름이 안 나와 있으니까 리소좀이라는 애도 있어요. 쪼매난 애가 여기 쫓겨난 애가 리소좀인데 리소좀은 동물세포에 많이 존재하고 그래서 식물세포에 보면은 그림이 잘 있긴 한데 발달되지 않고 동물세포에 주로 존재하면서 이것도 알아만 두세요. 이렇게 다양한 우리가 효소들이 많이 가지고 필요한데 얘는 다양한 가수분해 효소들이 리소좀에 들어 있습니다.
가수분해 효소들, 세포들의 생명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가수분해 효소들이 가지고 있고 얘도 골지체로부터 떨어진 거예요. 자, 좀 복잡하긴 한데 이 그림을 보고 그래도 우리가 이 대표하는 세포 소기관들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한 가지씩 대표적인 기능이 있잖아요. 그것까지는 암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외워야 돼요. 그리고 이게 조금 이 부분이 까다로울 수가 있는 게 사실 우리는 교과서도 칼라고 다 칼라로 공부를 했는데 시험은 뭘로 치나요? 흑백으로 치죠. 물론 이렇게 절대로 알아볼 수 없는 그림은 내지 않겠지만 핵이 어디쯤에 위치하는지 핵을 둘러싸면서 리보솜이 박혀있는 이 둘러싸인 애들이 소포체라는 거. 혹은 소포체 옆에서는 단백질 이동해주는 골지체가 있고 미토콘드리아가 이 위치쯤에 이렇게 생겼구나. 세포 벽이랑 중간에 커다란 주머니가 보이면 액포고 식물세포겠구나 정도는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여기 있는 선생님 적어준 대표적인 기능도 알아야겠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딱 그림을 보면서 정리를 했는데 하나하나 큰 그림 보면서 다시 봐볼게요. 볼게요. 짠! 1번 핵이죠. 선생님 아까 설명한 거 다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핵은 이 핵만 따오면 이렇게 생겼는데 핵은 제일 중요한 거. 그렇죠. 유전 물질인 DNA가 있어서 DNA 내가 어떤 역할을 할 거고 무슨 세포인지 핵이 정할 거예요. 세포의 구조와 기능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전반적인 생명 활동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말 그대로 핵 중요한 부분이죠. 핵이에요. 핵. 그래서 우리가 핵은 이렇게 생겼고 이런 기능을 한다. 두 번째는 소포체와 리보솜인데 정확히 말하면 여기 리보솜이 붙어있는 여기는 뭐겠어요? 그렇죠. 거친면 소포체가 될 거고요. 거친면 소포체. 리보솜이 붙어있지 않고 약간 산호초같이 산호초처럼 관다발 형태를 띠는 관다발이라는 건 사실 되게 교과서적 표현인데 우리가 교육 과정적 표현을 아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얘는 매끈면 소포체겠죠. 하지만 뭐 우리가 거치면 소포체가 뭐 리보솜이 붙어있고 이것만 구분하면 되지 매끈면 소포체가 뭐 지질과 콜레스테롤 합성하는 것까지는 몰라도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게 강조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소포체는 리보솜에서 합성된 단백질 운반이에요. 단백질 운반. 키워드 하나씩 소포 보낸다고. 만들어서 보낼 거예요. 어디로? 골지체나 아까 골지체가 밖으로 분비해 줄 거니까 골지체나 혹은 필요한 곳을 효소나 다른 단백질이 필요한 곳으로 운반해 주는 게 소포체. 리보솜은 작은 알갱이 모양의 소기관이지만 단백질을 합성한다. 우리 몸에서는 단백질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단백질 합성. 물론 단백질의 종류는 너무 많겠죠. 그건 몰라도 돼요. 진짜 몰라도 돼. 리보솜이 단백질을 합성한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모르진 않겠죠. 알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는 아까도 말했지만 세포 호흡이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생명활동에 필요한 형태의 에너지 ATP죠. ATP를 생성하고 이렇게 생겨서 물론 여기는 자른 단면인데 씨 이거 보고 미토콘드리아인지 알아야 돼요 라고 물으면 선생님 되게 당황스러워요. 우리가 대략적인 그림을 주고 구분하기가 어렵지만 세포 안에 이런 애가 있고 얘가 미토콘드리아라면 어떤 기능을 하는지는 알아야 될 거고 전체적인 세포 그림을 주면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골지체와 세포막을 한번 볼게요. 골지체 이렇게 생겼고 솔직히 말하면 선생님도 뭐 골지체랑 소포체가 뭐가 달라 하면 되게 당황스러워요. 근데 우리가 최대한 교과서 그림적으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구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골지체는 아까도 말했지만 단백질을 세포 밖으로 분비하는데 관여할 거예요. 이제 만든 단백질을 필요한데 보내야 되니까. 그래서 분비하는데 관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세포막만 아까 그림에서 볼 수 없었던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세포막, 그 얇은 막의 그림이 있었지만 확대를 하면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포는 세포와 세포의 바깥 환경을 분리해주고 그럼 내가 세포고 밖이랑 연결된 출입문 역할. 그래서
물질 출입을 조절합니다. 계속 나오겠지만 물질 출입을 어떻게 조정하는지가 이번 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거고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얘가 얇은 막 하나입니다. 얇은 막. 선생님 2개의 층으로 되어 있죠. 아는 사람은 이미 아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2개의 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포막은 사실 이렇게 생겼더라. 얘네들이 뭔지는 다음 시간과 다다음 시간에 한번 좀 더 자세히 해볼게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외워야 될 거는 골지체, 단백질을 세포 밖으로 분비한다. 그 다음 세포막 분리하고 물질의 출입을 조절한다. 자, 그 다음에 세포벽과 염록체인데 세포벽은 그림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교과서에 그 식물세포 둘러싸고 있는 단단한 벽을 보면 되고 식물세포에만 있기 때문에 뭐 보호하고 형태를 유지한다. 이건 사실 너무 쉽고 다들 잘 아니까.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식물세포에만 있는 염록체는 중요한 거는 광합성이 일어나서 포도당을 합성한다. 이렇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도 말한 액포는 아까도 말했지만 그 주머니였죠. 커다란 주머니인데 성숙한 식물세포의 크게 발달하니까 식물세포에 주로 있고 또 식물세포가 나이가 들으니까 성숙할수록 더 크게 왜냐면 노폐물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도 저장하고 양분도 저장하고 색소도 저장을 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팁! 동물 세포에는 없고 식물 세포에만 있는 아까 공통적인 소기관 하면서 그런 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염록체랑 세포벽은 식물 세포에만 있고요. 그다음에 발달된 애포도 사실은 식물 세포에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뭐 굉장히 이 단원에서 자세하게 알고 뭐 아까도 말했지만 뭐 리소좀까지 알고 그게 우리가 이번 단원의 목표는 아니에요. 항상 공부를 할 때 이 단원이 무엇을 말하는지 크게 무엇을 말하는지가 보면 되는데 시스템과 상호작용이 이번 단원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 생명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알면 되는 문제라서 그런 자질구레에 너무 깊게 들어가서 그렇게 아는 것보다는 선생님이 아까 말한 것처럼 세포의 소기관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걔네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래서 그 세포가 내 생명 시스템에서는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세포 소기관, 우리가 말했던 핵, 그 다음에 소포체, 리보솜, 골지체, 액포, 세포막, 미토콘드리아, 그 다음에 염록체 이런 세포 소기관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작용. 아까 리보솜에서 만들고 소포체에 붙어 있는데 소포체가 보내요. 그러면 소포체가 그 골지체로 보내면 골지체가 세포 밖으로 보낼 거야. 하지만 물질 출입은 세포막이 할 거고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는 뭐 액포가 저장하고 그 다음에 그때 필요한 에너지는 미토콘드리아에서 만들고 이런 식으로 제일 중요한 거. 세포 소기관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작용해서 각각 생명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포는 아까도 말했지만 맨 첫 번째 말했지만 생명 시스템의 구조적 단위이자 기능적 단위가 있죠. 이 세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기능적 단위이자 구조적 단위가 되는 거고 소기관들이 유기적으로 작용해서 생명활동을 수행합니다. 유기적이란 단어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포 자체도 하나의 생명 시스템인데 그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이 모여서 기관이 모여서 개체라는 나 하나의 생명이 되는 거고 개체들이 모여서 현재는 살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많은 내용을 몰아친 듯 하지만 아는 것을 복습한 듯한 오늘의 확인 퀴즈 교과서에 있는 문항이니까 너무 쉬워서 한번 볼게요. 자, 왜 2번 먼저 나올까요? 자, DNA가 있으면서 세포의 생명활동을 조절하는 세포 일단 DNA 있으면 무조건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거. 제일 대빵 가운데 거. 죄송해요. 바로 핵이 되겠죠. 여러분 알면서 듣고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2번. 단백질을 합성하는 세포 소기관은 무엇일까요? 단백질 합성은 리보솜인데 아까 말한 뭐 그 가수분해 효소가 있는 리소솜이랑 헷갈리면 안 되고요. 리보솜이고 그 리보솜이 보통 소포체에 주로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뭐 거칠면 소포체라고 하지만 어쨌거나 소포체에 붙어 있는 그 리보솜이 단백질을 합성한다. 리보솜이 단백질을 합성한다가 되겠죠. 나머지 기억도 알아야 돼. 이거는 확인만 해보는 거고. 그래서 사실 다음 시간에는요. 아까 이게 뭐였나요? 세포막이었죠. 세포막을 확대하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이 세포막이 어떻게 물질을 출입하는지 세포막의 역할은 무엇이고 어떻게 그런 역할, 어떤 구조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죠? 궁금할 거라 믿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거를 배우겠습니다. 이거는 다음 시간 시작 화면이에요. 여러분 중간고사 치느라 수고했고 조금 어색할 수도 있고 복잡할 수도 있는 수업 들어줘서 고마워요. 오프라인 등교를 하면 온라인 수업 했던 거는 복습을 하고 또 지문할 수 있으니까 꼼꼼히 공부를 해서 우리가 이 기간을 헛되이 날리지 않고 더 나아갈 수 있는 발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